근양세법의 빠른 세법, 소득세, 퇴직소득입니다. 퇴직소득이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먼저 공적연금 관련 퇴직급여가 있습니다. 공적연금 관련 퇴직급여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지연지급이자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등 일시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국민연금 일시수령액 중 과세 대상은 다음 1번과 2번 중 작은 금액에서 과세 제외 기여금을 차감합니다. 먼저 1번은 과세 기준일 이후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납입분과 이에 대한 가산이자를 합친 것입니다. 즉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원금과 그 이자들만 합친 것에 해당합니다. 다음 2번은 거주자가 수령한 일시금 수령액 전체에서 과세 기준일 이전 납입분을 차감한 것입니다. 즉 과세 기준일을 따지지 않는 전체 수령액 중 2002년 1월 1일 전에 납입한 원금만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 외 퇴직급여로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과 과학기술인공제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 발전 장려금,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법소정 사유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을 일시 수령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이 영상에서는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소득을 위주로 다루겠습니다. 우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으로 된 경우, 중간정산, 법인의 조직 변경, 합병, 분할, 사업 영도로 퇴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세법상으로도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반면 임원의 연임, 법인의 대주주 변동 등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여한 것처럼 봅니다. 위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분류과세입니다. 즉 종합소득과 별개로 과세되며 계산된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사 시 소득지급자인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확정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퇴직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확정신고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의 원칙적인 수입 시기는 퇴직한 날이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그 소득을 지급받은 날을 수입 시기로 봅니다. 다음은 퇴직 판정의 특례입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퇴직의 선택으로 앞서 설명한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과세할 것이 없다고 보는 규정입니다. 두 번째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으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능선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았다면 그날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제부터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퇴직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직원의 경우 한도 없이 받은 퇴직금을 모두 퇴직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의 한도를 고려해야 하며 한도 초과된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퇴직소득의 한도가 적용되는 시점은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부터이므로 임원의 퇴직금을 한도가 없는 2011년 이전분과 한도가 있는 2012년 이후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2011년 이전분은 다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번은 퇴직소득 금액을 전체 근무기간 중 2011년 말까지의 근무기간 비율로 안분한 금액, 2번은 2011년 말에 정관에 따라 퇴직했을 때 받았을 퇴직소득 금액입니다. 이때 근로소득보다 퇴직소득으로 최대한 많이 과세하기 위해서는 2011년 이전분 퇴직소득을 최대한 높여야 하므로 2011년 이전분은 1과 2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계산된 2011년 이전분을 차감한 나머지가 한도와 비교할 2012년 이후분 퇴직소득이 되며 한도는 다음 둘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먼저 1번은 2019년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한도로 2019년 말부터 소급 3년간의 총급여액에 연평균 환산액의 10%를 곱하고 2012년 초부터 2019년 말까지의 근무기간에 10이라는 것을 곱한 뒤 마지막에 3을 곱합니다. 2번은 2020년 이후부터 퇴사할 때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한도로 퇴직일부터 소급 3년간의 총급여액에 연평균 환산액의 10%를 곱한 뒤 2020년 초 이후부터 퇴사까지의 근무기간에 10이라는 것을 곱한 뒤 마지막에 2를 곱합니다. 이때 한도 계산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확인해보면
먼저 근무기간 계산 시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급기간을 3년이 아닌 해당 근무기간으로 평균을 하고 각 한도에 적용할 총급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이면서 근로를 직업하면서 받는 봉급, 급료,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와 법인의 주주총액 등의 결의에 따라 상여를 받는 잉여금 처분 상여를 합친 금액입니다. 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다른 항목인 인정상여나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금, 직무반면보상금은 이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무기간은 개월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봅니다. 위 한도에 따라 2012년 이후 퇴직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되며 위 한도에 따라 2012년 이후 퇴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되며 한도 이내 금액과 2011년 이전분을 합쳐 임원의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퇴직소득 금액은 바로 누진세율과 곱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분영선법이라는 과정을 거쳐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먼저 퇴직소득 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하는데요. 근속연수공제는 퇴직자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때 근속기간은 근로시작일 또는 중간정산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은 1년으로 보아 화면의 표와 같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 금액은 근속연수를 뺀 금액에 근속연수분의 12를 곱하여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이 환산급여에 환산급여 공제를 차감하여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구하며 환산급여 공제 계산식은 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앞서 환산급여 계산 시 퇴직소득 금액의 근속연수분의 12를 곱하였으므로 기본세율을 곱한 금액의 반대로 12분의 근속연수를 곱하여 최종적인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나머지는 책봐 끝!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및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